안녕하세요. 망치자문사나입니다. 여기는 그 대명동 신축 현장에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라펫 콘크리트 마지막 타설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범퍼카가 이렇게 타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이고요. 오늘은 그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작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그 범프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장 답사를 시켜서 작업 여부 확인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렇게 꼭 교차를 시켜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호스를 저렇게 호스 한 개만으로도 이 붐대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작업이 다 가능한데, 만약에 그 마당이라든지 이 건물을 뒤로 넘겨야 되는 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마당 콘크리트 이 뒤쪽으로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할 시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줄을 연결 호스를 연결을 해서 꼭 타설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이 연결고리에서 간혹 가다가 타설을 하면서 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감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 범프카 자체가 엄청 부식되고 오래된 그 업체를 써서 저희가 공사를 하다가 어떤 경험들이 있냐면은 콘크리트 막바지 정도 됐을 때 그 타설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서 소리가 탕탕 그리면서 이게 쳐져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호수를 무리하게 연결을 했는지, 아니면 그 연결 부위가 부실해서 그런지 그 부분이 터지는 바람에 결국에는 콘크리트 바다가 되는 그런 현상도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차 피해가 뭐냐면은 거기를 다 일일이 치워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1층에 그 파라펫 그 부분 먼저 저희가 타설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를 치면서 이렇게 올라갈 예정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부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어느 정도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다 그러면은 비닐로 저기 위에를 이제 덮어둘 예정입니다. 골조 공사도 이제 이 타설로 인해서 무리하게 이제 문제만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골조 공사는 이제 끝이 나고요. 다음 공정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그 주변에 계시는 이런 그 이웃분들께서 그래도 많이 좀 양해를 구해 주셨어요. 보통 지금 이 공사 현장이 이렇게 질질 오랫동안 끌려버리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1층 건물에 이 기존에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3층 건물이 올라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따져도 이게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런 분들께서 클레임을 걸고 자꾸 딴지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도 그래도 이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너 그렇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게 아직까지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데 현장 가면은 이 담장이 있죠, 담장. 이 담장에서 진짜 한 뼘 거리, 한 뼘 거리도 용납 안 합니다. 한 뼘 거리도 조금이라도 만약에 저 비계를 설치했는데 그 비계가 그 바깥으로 침범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전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이제 좀 하기가 그러니까 자꾸 돌려서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그 대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내 땅 앞에 예를 들어 여기 남의 땅에 이런 경계 부분이 일단 걸려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쪽 토지를 빌려야 되거든요. 빌려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그 착공을 예를 들어 하기 전에
사전에 저분하고 합의를 해서 내가 당신네들 땅을 좀 써도 되겠나 이런 합의를 충분히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 해서 그거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얄궂은 그 사람들은 또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주고 이렇게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나는 돈을 받고 안 한다, 그럼 결국에는 그 땅을 잘라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지권으로 이제 사드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대지의 앞에 도로가 나와 있는지, 도로가 형식적으로 도로가 나와 있어도 그 도로 자체가 지적도라든지 이런 걸 떼보게 되면은 그 소유지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쪽 도로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땅이 침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이 산간 쪽이나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에 가보시면은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 아파서 못 모르고 땅을 샀는데 이게 뭐 도로가 다 그 허씨의 땅이고, 그런데 허씨가 뭐 또 이제 우리가 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해보니까 또 그분이 또 살아 계시지도 않고 뭐 여러 개 골치 아픈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집을 지으실 때 법적인 이런 절차를 확실하게 밟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정확한 여부를 확실히 판단하시고 집을 짓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그 날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네요. 날씨가 흐리고 진짜 콘크리트 타설하기 진짜 딱 좋은 날씨입니다. 딱 좋은 날씨고, 저번에는 엄청 더웠거든요. 지금도 물론 습하고 덥지만은 지금 뭐 해가 안 뜨니까 엄청나게 양호한 겁니다. 그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어떻게 꼼꼼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마감을 잡느냐, 그리고 이 도면을 제대로 볼 줄 아느냐, 그리고 그 도면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이 형틀 목수들이 꼼꼼하게 작업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감 퀄리티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 공정이 생각보다 이게 예를 들어 창문에 이렇게 타공 치수가 뭐 이제 뭐 1200에 뭐 450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이 타공 치수가 어느 정도 유돌이 있어도 충분히 이제 커버를 다 합니다. 후속 공정에서.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 자체도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콘크리트 구조 자체도 보통 우리가 그 후속 마감이 있는 이 마감재에서 유도리가 뭐 3전까지도 이게 커버가 다 가능한 구조가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1층부터 아파트처럼 정밀도를 이제 묘하는 그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서 3층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타설을 한다 하더라도 한 2, 3전 정도 이렇게 좀 틀리고 조금 배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속 작업을 할 때 후공정으로 예를 들어 여기 징크 작업을 할 때 각간 작업을 해서 면을 다 잡아주게 되죠. 그리고 외벽 스타코를 작업할 때도 똑같아요. 안에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실타래를 걸어서 면을 다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목조 주택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패널 주택, 뭐 준공주택, 철골 주택 이런 것들은 지금의 콘크리트 타설보다 그 세밀한 그 정밀도가 더 필요하고 오차 범위가 한 2전 미만으로 한 1전 정도까지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면이 바르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드를 붙이고 피스를 떠서 마감을 잡는다든지, 그리고 뭐 세라믹 사이딩도 바로 볼트를 체결해서 마감을 잡는다든지 그러한 공정들이 많아요. 하지만 콘크리트 주택은 구조가 조금 예를 들어 뭐 어쩔 수 없는 그 이런 예를 들어 뭐 배부른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상황이 있으면은 돌 작업을 하더라도 앙카를 걸어서 앵글을 걸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커브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크리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이 그 예전에 그 콘크리트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노가다 현장에 뭐 노가다라고 하면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건설 현장이라고 얘기할게요. 건설 현장에 나와 보시면은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았어요. 이렇게 특히나 뭐 이렇게 콘크리트 뭐 이런 뭐 펌프카, 레미콘 운전기사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험하게 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성깔이 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시공사나 뭐 이렇게 건축주분들이 젊은 분들이 만약에 현장을 지키고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랑 좀 많이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말을 조금 이제 함부로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장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현장 나가 보시면은 시공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분들도 되게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건축가가 여성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고요. 또 그분들은 예전에 현장에서 정말 싫은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죠. 그리고 함부로 했다가는 일거리가 그냥 잘려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그 교육 자체가 제가 이제 그 오야분 쉽게 말해서 그 형틀 목수분의 그 사장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하고 밑에 있는 그 직원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 작업 조달을 하실 때 전달을 하고 뭔가를 얘기를 전달하실 때는 꼭 현장에 계시는 뭐 목수 반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형틀 반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그 밑에 분들한테 그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날씨도 덥고 막 짜증 나는데 거기다가 얘기를 했다가는 싫은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나 그 우리가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현장에 나오시면은 작업 담당자가 이제 없을 경우에는 모르고 막 이리저리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몰라서 이제 내가 내 돈 주고 집을 짓는데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클레임이 걸리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는 현장을 답사하실 때는 꼭 시공사 대표나 거기 담당자한테 꼭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시고 현장 답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현장에서 많이 건축주가 머물고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건축주가 나가고 나면은 엄청나게 뒷담을 까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많이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맛있는 거를 또 잘 사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많이 또 사오는 것도 그것도 불편하기 때문에 한 번씩 방문하실 때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한 번씩 갖다 주시고 그냥 자리를 비우시고 현장 담당자나 그럼 시공사 대표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경험담입니다. 경험이고 저도 그렇게 또 느껴왔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건축주분들한테 시공을 할 때 모든 권한은 저한테 이제 위임을 하시고 공사가 끝날 때 동안은 절대적으로 외부인 출입 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인들 들어오면은 한 달이 걸치면 야 여기 그 네 집 짓는다 나도 한번 가보자 갔는데 뭐 시공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안에 내장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엄청 위험한데 거기서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전원주택에서 집 짓고 있으면은 동네 어르신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는 저희가 그 출입금지 그거를 띠를 다 돌립니다. 그래서 건축주분들한테도 항상 미리 말씀을 드려요. 외부인들은 절대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혹시나 들어오실 경우에는 가족 동반하에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저녁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오시도록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외부인은 절대적으로 못 출입을 못 시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자기들 좋은 거 뭐 안 봅니다. 그냥 조금 배 아프면은 싫은 것만 가지고 그 건축주분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죠. 야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 건축주분들은 기분이 나빠서 또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한 12시에 전화 옵니다. 시공사 대표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여기 뭐 제 조카가 뭐 여기 그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한다. 이거 뭐 어떻게. 그럼 저는 얘기하죠. 그거는 다음 공정에 당연히 들어갈 부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후속 공정에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일일이 다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조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직영공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제가 저번에 늘상 말씀을 했지만은 그분들은 공사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은 실패를 합니다. 근데 주택을 여러 번 짓겠어요? 한 번을 지을 때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시공 그 도구 업체나 아니면은 정직용 공사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으세요. 그럼 오히려 또 속 편해요. 내가 뭐 이런 골조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골조를 해서 반축 공사하고 또 인테리어를 또 할 때 또 시공사 대표가 또 잘해주면은 또 그렇게 또 손잡고 또 같이 집을 지어 나가면 돼요. 예. 그래봤자 그 고객님이 직영공사 했었을 때 뭐 조금 절감됩니다.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하지만 단점은 뭐 에이스 부분인데 그 부분은 또 시공사만 잘 만나면은 감리자만 잘 만나면은 FM대로만 시공하게 되면은 뭐 에이스가 크게 날 건 없어요. 난다 하더라도 뭐 도배라든지 뭐 필름 뭐 기타 뭐 타일이 뭐 조금 뜬다든지 사람이 수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의해서 인테리어 마감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하자가 나지 구조적으로 뭐 배관 이런 쪽에서는 감리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요즘에 동영상 보고 집 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뭐 21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서 이렇게 동영상을 그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한번 보세요. 다 막 이렇게 진짜 두 손 두 발 다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한 1년 뒤에 보시면은 뭐 떨어지고 뭐 물매 안 잡히고 뭐 역구변하고 뭐 방수 안 되고 뭐 밑에 층 인테리어 마감 좋은 거 비싼 거 해가지고 왜 자기 집이니까 투자 많이 하죠. 해놨는데 나중 되면 전신에 그 결국에는 하자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왕 하실 때 꼼꼼하게 공사를 잘 하셔야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전화도 몇 통화 받았는데 대부분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자분께서 지금 뭐 중간에 공사하다 도망을 갔다 뭐 중간에 포기를 했다. 그리고 뭐 물론 이게 다 업자의 잘못이 아니고 건축주 분들께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조금 귀찮게 했을 수도 있고 뭐 금전적으로 솔직히 좀 이제 좀 뭐 이렇게 금전이 원활하게 이제 좀 잘 안 풀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서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소통으로 통해서 얘기가 잘 된다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정직하게 시공하고 정직하게 결제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곧 콘크리트가 이제 도착할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많은 도움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뭐 ALC 주택에서도 살아봤고 목조 주택에도 뭐 이제 가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택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아서 항상 커피숍이나 뭐 어디 제가 가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꾸 공부를 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대가 바뀌면서 그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건축이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매력이 있다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되는 것처럼 건축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못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항상 이렇게 뭐 바뀌는 신제품이라든지 건축 박람회도 저희가 매년은 안 가고요. 매년 가면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계속 나오고 가기 때문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가시면 돼요. 왜 그 건축 문화 자체가 이 사람이 그 하나의 특정된 그 마감재라든지 특정된 공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건축 자재가 원체 잘 나오고 특히나 그 공구들 있죠. 공구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뭐 작업한다기보다는 기계가 작업을 다 해요. 그리고 사람 인건비가 이제 비싼 거는 그만큼 뭐 저 객관적인 생각은 좀 게을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을러지고 그만한 사람들은 없고 장비는 좋고 예전에 그 목수들 내장 목수 외장 목수 저기 특히나 아시바 저 비계 설치하는 것들 깔깔이 가지고 저거 다 좋았어요. 지금은 저거 뭘로 쫌니까? 전동 드릴 가지고 따라락 그럼 끝이에요. 예전에 저거 깔깔이 허리에 차가지고 저 연장만 매는 것만 해도 한 10kg 정도 됐을걸요.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리고 저거 진짜 예전에 저희가 뭐 저거 일하다가 뭐 저 문제 되면은 저거 풀고 하는데 그 시간 다 보냅니다. 요즘엔 드릴 가지고 뭐 저런 연결 부속, 클램프 저런 것들 뭐 간단하게 풀고 하죠.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만큼 정밀해졌고 초고층 두바이의 초고층 그 빌딩 보시면은
한 달에 한 층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층. 그 넓은 면적이. 그리고 그 거푸집 자체가 자동화 그 시스템 거푸집인데 엄청나게 정밀한 거예요. 그리고 초고층인데 지상에서 밑에까지 GPS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레벨을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예를 들어 1층에 있는 예를 들어 이 수직으로 봤었을 때 1층에서 만약에 뒤틀림 현상이 예를 들어 0이라고 가정하면 올라갈수록 최고층까지 정밀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수직으로 정확하게.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저게 저층이 올라가는데 저게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다 방법이 있어요. 지상의 GPS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계측을 통해서 정밀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사계절을 뭐 온도 기후에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이게 한 층씩 올라가는데 엄청난 속도인 거죠. 한 달에 한 층인가? 일단 그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아니죠. 한 달에 한 층이 아니네. 하루에 한 층인 것 같아.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층이면은 1년에 12층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층인 걸로 아마 알고 있어요. 양생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서 정확하게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온도에 상관없이 정확한 내부 내화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양생을 시킨다. 그리고 그 콘크리트를 급속도로 양생시키는 그런 첨가제를 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특히나 그 우리나라 그 토모 뭐 이런 쪽에 뭐 보시면은 예전에는 그런 기술력이 떨어졌는데 지금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뭐 신도시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다 그거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그 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가 지금 안 오네요. 왔답니다. 이제 한번 촬영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올 때 동안 제가 안 그래도 저희는 이렇게 그 현장에 뭐 이렇게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보시면은 저희 일반 주택하고 아파트 주택의 기초공사하고는 진짜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제가 안 그래도 아시는 지인분이 건설회사의 그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나중에는 그 현장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기초공사부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 좀 이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제가 건축공학에서 이제 배운 건데 이거는 그 이상의 기술사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교과서인데 요거 보시면은 엄청나게 어려운 용어들과 이런 공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초공사는 그냥 기본적으로 줄기초, 뭐 매트 기초, 그 다음에 뭐 통기초, 뭐 이런 식으로 뭐 통기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인 기초 방식으로 해서 이런 단독주택을 짓고 원룸을 지어요. 하지만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난 하중을 받고 이런 거를 짓기 위해서는 10층이나 엄청난 고층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하는 기초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토질 시험을 다 합니다. 토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닥에 지면의 밑에 토질이 어떻게 뭐 진흙인지 뭐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뭐 안반인지 이제 그런 토질 조사를 다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을 이제 뚫어서 집안 뭐 100m든 이렇게 수심으로 깊게 해서 거기 있는 흙을 채취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합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구멍을 내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흙막이를 이용해서 흙막이 벽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이제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시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빔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모르니까 이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흙막이 벽을 이렇게 이용해서 예를 들어 집안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흙막이 벽을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톱하기를 하겠죠. 톱하기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 단면 부분을 예를 들어 이렇게 지면이 이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말뚝을 수십 개의 말뚝을 이렇게 미음절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박는다고 가정하면은 그렇게 박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톱하기를 해서 흙을 빼게 되는 겁니다. 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지질하면서 예를 들어 요런 구조로 이렇게 지지를 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잡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파나가는 그런 그 공법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현장을 저도 이제 뭐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면서 나중에 현장에 제일 좋은 거는 현장에서 직접 한번 이 그 교과서와 현장하고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이제 소장님으로 계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기초공사 이렇게 토목공사를 하는 그 업체도 또 따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토목공사만 하고 또 그분은 이렇게 건축공사만 하고 하는데 그런 현장들을 제가 가서 꼼꼼히 사진을 좀 찍어가면서 영상을 찍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뭐 교과서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보고.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배우면서 앞으로 조금 더 크게 뭐 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요즘에는 뭐 엄청나게 이런 그 기초공사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자꾸 현장하고 대비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이런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기초가 사실상 엄청나게 간단해요. 그냥 일반 기초 짓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냥 뭐 톱하기에서 뭐 매트 기초, 뭐 줄 기초, 뭐 기초 방식이 간단하지만은 저렇게 지하 공간이나 이렇게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초 말뚝이 진짜 수백 개 막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자, 지금 포크레인이란다. 그 레미콘 차가 왔습니다. 지금 한 차 한 6루배 정도 불러놨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물량이 한 6루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팔 앞에 폭이 한 2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를 계산하게 되면은 1m 1m 높이 1m 하게 되면은 이제 1루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보면 루배수가 정확하게 나와요. 자, 탓을 하는 부분을 어차피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일부에 바라펫에 탓을 하는 거를 보고 영상을 찍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거 누구? 사장이니까. 지금 여기 그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안 그래도 그 유튜브 영상에 안 그래도 나온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제대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 일을 하신 지가 어떻게 돼요? 오래됐죠. 저는 법무가부터 했었기. 본부가부터 85년도. 85년도 엄청나네요. 대단합니다. 그래 뭐 지금 그지 쪽에는 이경미 가면 알아. 들으셨죠? 이분 성함을 대면은 알아줄 정도로 우리 형들 사장님도 엄청나게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부끄러워서 지금 등을 돌리시고 계시는데
이거 그 콘크리트 치면서 이게 타설이 하면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죠? 이 형들 그 부집 이게 까내는 분들이 저도 이거 작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사고를 이렇게 많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단 형들 사장님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다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지금 그 밑에서 봤었을 때 콘크리트 이 구조면은 20cm, 200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가 한 115mm 정도 더 나갈 겁니다. 왜냐면은 단일 스타코가 들어가기 때문에 밑에서 뱃대 있는 상단 부분에 박치기가 되라고 혀가 더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중에 후레싱으로 감아서 마감 처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잘 쑤셔 주셔야 됩니다. 쑤셔야지 이게 콘크리트가 고루고루. 얼마 지고 오래 했는데 왜 누가 봉사돼? 그걸 차 10대 뺐다 이렇게 미안해가 할 말도 없어 갑자기. 이게 뭐 잘 안 돼요? 아니 안 돼. 여다야 1차 2차 차. 여기 치는 것만 저희가 보고 영상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물은 어차피 지금 밑으로 다 빠져나왔어요 우리가. 저 위에 상단 있는 부분에 마감이 이렇게 잡히는 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 옆에 가면 콘크리트 엄청나게 튑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펌프카 사장님 보이시죠? 저렇게 해서 위에서 눈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철근 동가리 그 위에 좀 넣어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층 한층 이렇게 해서 타설을 해서 마감을 지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쳐주면은 저기 그 부집 벽면에다 퉁퉁 치고 있죠. 저게 이제 바이브레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상황에서 이제 찌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는 옆에 옆 부분에만 그 부집 주변에만 통통통통 치게 되면은 공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매 층마다 그 파라펫 부분을 이렇게 해서 타설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쪽에는 두 겹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후레싱으로 들어가든지 돌로 들어가든지 두 겹이 다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의 역할은 1차적인 큰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정밀도가 안 높아도 돼요. 정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요즘은 노출 콘크리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예전에 유행이 많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후속 공정은 다 있고 후속 작업이 다 있는 상태에서는 예, 너무 이렇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할 수직 수평은 꼭 맞춰주셔야지 이런 부분들 완벽하게 이제 후속 작업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수직 수평이 있어야지만이 작업하는 데는 수월하죠. 근데 이렇게 뭐 표면이 조금 이렇게 뭐 두들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곰보 이런 현상들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브레더를 고루고루 잘 쳐주셔야지 완벽한 구조물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총 잡고 계시는 분이 이분이 뭐 85년도부터 했다고 하니까 엄청납니다. 한 36년 뭐 정도 됐는 것 같아요. 35, 6년 정도. 오래 했네요. 오래 하셨네요. 지금 저 안쪽에 지금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이렇게 망치 가지고 통통 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곰보 현상이 안 생기고 이렇게 고루고루 파설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 레미콘 기다리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다음 현장에는 그 부집을 제거를 하고의 어떠한 모습이 이제 생겨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은 실시간으로 확인하시고 하실 분들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언제든지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